네, 반갑습니다. 레비드 스튜디오의 포토그래퍼 카니오입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 또한 보라카이 리뷰와 다르지 않습니다. 괌은 저도 첫 여행지라서 어느 정도 정보를 얻고 싶었는데 역시나 어떤 영상과 자료도 제대로 된 게 없고 광고 아니면 특히나 여자들은 지들 노는 거 연예인도 아니고 브이로그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제목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대체 그딴 거 왜 찍는지 혹은 어떤 정보가 있더라도 너무 작게 여기저기 퍼져 있어서 저 같은 분들에겐 최선의 도움이 되고자 정말 긴 시간에 걸쳐서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애들을 포함한 가족 단위 한국 여행객들에게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영상은 총 4편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급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타임코드로 올렸으니까 그 시간대로 옮기셔서 후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물론 좋은 팁들만 알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여행자라면 내가 떠나고자 하는 나라 또는 장소를 조금이라도 알고 가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정보와 팁 외에도 그 나라의 짧은 역사와 현지인들의 문화 또는 성향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총 4편의 영상 모두를 시청하시거나 오프라인으로 저장해서 가시면 정말 도움될 수 있게 정말 괌으로 떠나는 첫 여행이라 할지라도 아무 걱정 없이 무난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모든 궁금증을 담았으니까 함께 떠나는 분들과 모여서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 광고 애써서 안 보셔도 돼요. 그것보다 제가 더 원하는 건 좋은 여행지를 제대로 매너 좋게 또는 스타일리시하게 즐길 수 있는 한국 여행객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게 저의 더 큰 바람입니다. 자, 그럼 괌 여행 완벽한 리뷰 1편 시작하겠습니다. 괌은 나라가 아닌 미국령의 작은 섬이며 우리나라 제주도의 3분의 1 크기 정도예요. 실제로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섬을 한 바퀴 다 돌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섬입니다. 수도는 하간야이고 시차는 우리나라보다 1시간 빨라요. 미국령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유이고 대통령도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본토와는 많은 것들이 따로 돌아가는 자치지역으로서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괌 자치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거리적으로는 아시아와 가까워서 일본과 교류가 활발하고 실제로도 일본 관광객이 거의 90%를 차지했지만 최근 우리나라 관광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원주민이 참호로족이 살고 있었고 이후에 스페인이 이 섬을 발견하면서 무려 300년 동안 스페인 영토였다가 1800년대 후반에 미국과 스페인 전쟁 후에 미국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일본이 괌을 공격하여 잠시나마 일본의 점령을 받았지만 반격을 개시한 미국이 다시 괌을 되찾아 다시 미국 땅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일본 새끼들 안 건드리는 곳이 없죠. 모두가 알다시피 천조국인 미군의 중요 전략 거점이며 섬 북부에는 앤더슨이라는 대형 공군기지가 있어요. 인구는 16만 명 정도이고 원주민이었던 참호르인이 40%, 필리핀계 쪽이 30%, 이외에 백인, 한국인, 일본인 등이 있다고 해요. 주로 영어와 참호르어를 쓰는데 일본어 또한 공용어 수준으로 잘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이라며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인이 거의 절대 다수예요. 최근 들어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진 거라고 합니다. 괌의 경찰은 미국 본토 경찰이랑 똑같이 총기로 무장하고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공권력이 굉장히 강한 미국의 모습처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을 해요. 대충 한국에서 경범죄 수준으로 깝치는 짓 하다가는 미국에서 현장 체포 또는 구속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우리나라 뉴스 기사에도 크게 났었던 유명한 사건 하나가 한국인 판사 부부가 괌에서 체류 중에 태양이 엄청 뜨겁거든요. 그런 주차장에서 아이를 차에 두고 마트에 갔다가 체포 또는 구금됐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죠. 섬이다 보니까 의료시설은 열악한 편이라고 해요. 의료보험 또한 적용되지가 않아서 진료비가 꽤 비싸다니까 다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중국인은 거의 없는데 미국 안보와 직결되는 지역 탓으로 입국 시에는 비자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혹시나 중국어가 들리면 대부분은 대만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과 거리로는 비행기로 4시간 거리이고 가장 가까운 미국에 속합니다. 물가가 꽤나 비싼데 앞으로 몇 번을 반복하여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결코 물가가 저렴하지는 않아요. 뭐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약 1.5배 정도 비싼 느낌? 두 사람에서 한 끼 식사 제대로 한다면 거의 뭐 5만 원은 순식간이고, 최소한의 식사를 한다고 해도 2, 3만 원은 그냥 나가게 됩니다. 물론 편의점이나 마트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대형마트만큼 저렴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동남아 생각하고 여행한다면 큰 차후가 생길 거예요.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현금을 제외하고 해외 결제가 가능한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현지인들의 성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많아진 한국 관광객들 때문인지 한국어도 되게 잘해요. 입국 심사할 때도 종종 한국어를 들을 수 있고요. 또 SK텔레콤의 광고판이라든지 T 멤버십으로 서비스 할인되는 곳도 많습니다. 현지인들 대부분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고 성격이 대체로 밝으니까 혹시나 눈 마주치시면 욕하지 말고 짧은 인사라도 하파데이라고. 호텔, 리조트, 숙박시설 등에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가끔 하는 호객행위로 한국어로도 말을 거는데 얼굴과 외형만 보고도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잘 구별한다고 해요. 저는 아니었지만 사실 직접 가보면 영어가 거의 필요 없다시피 할 정도로 한국어 메뉴판, 한국어 가이드북, 한국어 직원, 하물며 입국 신고서도 한국어로 된 걸 줘요. 90년대부터 한국인이 워낙 자주 와서라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괌을 고암동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백인보다 일본인과 한국인을 합친 아시아인이 현지인들보다 많은 것 같아요. 현지인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느릿느릿하고 너무 답답해요.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여유롭고 상당히 개인적이라서 불필요한 참견은 하지 않는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뭐 사무적인 볼일이거나 식사를 할 때 또는 호텔 일을 제외하고는 마주치는 건 대부분 일본인과 한국인이라서 그다지 현지인의 반응이라든지 성격 등을 파악할 일은 딱히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렌트카와 핸드폰을 잃어버린 사건 등으로 현지인들과 대화할 일이 많았기에 제가 느낀 그들의 성향이에요. 뭐 어쨌든 대체적으로 친절한 편이고요. 물론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어떤 손님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T 갤러리아 주변, 그러니까 번화가를 제외하고는 호객행위도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로 흥정이라는 것도 전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해진 가격에 정해진 서비스만을 하니까 오히려 그 편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강도 사건이 빈번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간혹 보이기는 해요. 특히 마법 케이브 같은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외진 곳에서는 그게 더욱 심하니까 각자가 조심하면 될 문제입니다. 뭐 어디든 범죄자는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양아치들을 보면서 그래도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건 우리나라처럼 세 보이고 싶어서 막 티나도록 꼴불견스러운 그런 양아치는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다음은 교통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괌의 공항 이름은 안토니오 B 원팻 국제공항이라고 부릅니다. 인천공항 또는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할 수 있고요. 대중교통이 불편한 편이라 주로 관광객들은 렌트카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렌트카를 이용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렌트카 업체가 상당히 다양하고 많아요. 현지 업체뿐만 아니라 일본 또는 한인 업체 등이 있습니다. 20분마다 무료 순환버스나 쇼핑몰, 셔틀버스 등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쇼핑몰 위주다 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그나마 짧은 간격으로 오고 가지만 제때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물론 택시도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워낙 세고 여러 명이면 몰라도 뭐 2명, 3명에서 택시 몇 번 탔다가는 진짜 여행 경비가 거덜날 수 있을 정도로 비싸니까 택시 이용은 가급적 자제하셔야 돼요. 해외에서 렌트카 이용한다고 막연하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렌트카 이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냥 가볍게 지정된 장소 가서 렌트해서 구글 랩이 보면서 운전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으니까 운전 시 주의사항만 잘 파악하고 간다면 무조건 렌트카가 저렴하고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렌트를 하겠죠. 다만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던 버릇과 수준으로 괌에서 운전하면 가지고 있던 경비 죄다 벌금으로 바닥칠지도 모르니까 부끄러운 한국인 되지 말고 꼭 이 영상 2편에서 운전 중 주의사항을 잘 보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날씨는 꽤나 변덕이 심한데 1월에서 6월은 비가 적게 오는 건기, 7월에서 12월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라고 해요. 뭐 개인적으로는 너무 덥고 습하기 때문에 우기에 가는 것을 추천하는데 사실상 우기라고 해서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건 아니고요. 여느 동남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소나기 같은 비가 내렸다가 금방 그칩니다. 비 올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어느 호텔에 머물건 간에 그 호텔의 샤워기 수압보다도 세요.
뭐 그만큼 대부분 호텔 수압이 약한데 아무튼 비 내리는 것 때문에 불편함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여행하는 동안 비가 내려줬으면 바랬던 기억이 더 많거든요. 실제로 괌 기상청 날씨를 보면 죄다 구름과 비인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화창할 때가 훨씬 많고 가끔 비가 올 뿐이지 뭐 오래 내리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 오히려 비가 내리고 난 뒤가 더 시원하고 좋았으니까 한번 쏟아내리고 더위 식히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사실 저는 우기랑 건기 사이에 6월 말과 7월 초에 걸쳐서 다녀왔는데 비를 맞긴 했지만 5분 만에 그치고 쨍쨍했어요. 밤에 천둥 번개 칠 때도 되게 많았는데 솔직히 그게 스케일이 있어서 오히려 더 멋있더라고요. 아무튼 날씨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괌으로 떠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미국령이다 보니까 가장 가깝게 선진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 뭐 갖추어진 시민의식과 다양한 액티비티, 자연경관, 쇼핑 등을 할 수 있고요. 액티비티가 상당히 다양한데 돌고래 투어,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원주민쇼, 경비행기 투어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다만 물가가 비싼 만큼 액티비티 가격도 어느 정도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갖추어 가지 않아도 의류, 물놀이 용품, 고가의 명품들까지 모든 게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쇼핑몰과 편의점, 상점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들도 많고 할인몰도 있어서 구경하기에도 좋고 뭐 혹시 빼먹을 물건이 있어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도 흔히 아는 미국 음식 그 맛이에요. 뭐 모두 알다시피 햄버거와 케찹의 그 나라 그 미국의 맛이에요. 뭐 햄버거, 베이컨, 스크램블, 스프, 미트볼, 스테이크 등등 대표적이겠죠. 그 외에도 한국과 일본 음식점들도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무엇보다 제가 너무 강조하고 싶은 건 자연경관인데 곳곳에 숨겨진 동굴 그리고 말다 못해서 너무 투명한 비치를 지니고 있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진짜 기분이 막 들떠요. 빼곡히 들어찬 숲풀의 숲과 너무 쨍쨍하고 날씨도 너무 맑고요. 솔직히 괌을 최고의 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또 굉장한 장점은 여행에 대한 걱정이 많거나 두려운 사람들, 뭐 해외여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차를 렌트해서 뭐 넓지 않은 섬을 곳곳을 지도를 보면서 찾아가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운전하며 쉽게 찾아다닐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액티비티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솔직히 동남아나 뭐 다른 바닷가에서 해봤었던 뭐 그런 놀거리 비슷한 수준이고 그것보다는 괌에서 최고의 장점은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숨겨져 있는 끝내주는 자연 경관들을 보고 느끼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동남아 특유의 투명한 바다와 화창한 날씨 그리고 미국이라는 선진국이 가진 문화와 쇼핑, 사회생활을 맛볼 수 있는 최적의 관광지가 바로 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엄청나게 큰 단점은 역시 물가가 세다는 거. 5박 이상 머무르는 일정에 액티비티 몇 개 하고 맛있는 음식 몇 끼 먹고 나면 돈 1, 200은 그냥 거뜬히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괌으로 가기로 했다면 예산이나 여행 경비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챙겨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금액으로 어떻게든 쥐어 짜가면서 여행을 즐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비싼 건 비싼 거니까 비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괌 여행 완벽한 리뷰 1편은 간단하게 괌이라는 여행지에 대해 짧고 굵게 알아봤는데요. 2편부터는 본격적으로 괌으로 여행 떠나기 전 예약할 것들과 주의사항, 체크사항, 다양한 팁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들 댓글로 달아두시면 시간 날 때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레비드 스튜디오의 포토그래퍼 카니오였습니다.